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다시 매물로 나온 쌍용차가 이 에디슨 모터스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매각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쌍용차가 어쩌다가 이제 에디슨 모터스한테 인수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쌍용차는 앞으로 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제 매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쌍용차의 히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 멀리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의 좀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이제 2015년에 이제 사우디의 전 국왕이 이제 91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왕의 동생이 이제 형을 이어서 제 7대 이제 사우디의 국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왕이 된 동생도 나이가 이제 너무 많다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자녀들 중에는 누군가가 또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 중에는 현재 이제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는 빈 살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 2017년에 이제 빈 살만은 이 반부패 운동을 명목으로 이제 이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을 대거 수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본인 같은 다른 왕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제 말이 반부패 운동이었지, 자신의 어떤 그 차기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명분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우디라는 나라의 좀 구조를 보면 이제 각각의 왕자들이 뭐 국방부, 국가방위부, 내무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대표 부서를 하나씩 맡아서 이제 서로 견제를 하는 구조였는데, 이 가운데서 이 국방부를 맡고 있었던 보시는 이 빈 살만은 나머지 이제 국가방위부, 내무부를 맡고 있던 왕자들을 비리 혐의로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역사상 최초로 이 3대 조직을 모두 장악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85년생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1인자로 이제 등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뭐 관련 내용이 더 많지만은 제 역사 얘기는 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요. 이제부터 이제 쌍용차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당시 이제 사우디는 그 미래 발전 사업 중에 하나로 자동차 산업을 점찍고 이제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의 성장성을 눈여겨본 쌍용차도 이제 사우디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지난 2019년에 이제 사우디 자동차 회사와 이제 차량 조립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쌍용차는 그 보시는 것처럼 연간으로 한 13만 대 정도를 이제 팔고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약 10만 대 정도를 팔고 있었고, 해외에서는 약 3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기사의 제목을 다시 보시면 이제 사우디에서만 연 3만 대를 이제 신규로 조립을 생산해서 판매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조립 생산이라는 거는 그 사우디 현지에서 뭐 원재료나 부품 같은 걸 뭐 하나하나 다 조달해서 자동차를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품은 한국에서 가져오고 사우디 공장에서는 단순히 조립만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립하는 족족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적도 이제 딜레이 없이 계속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최근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와 인수합병이 무산되기 전까지 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 쌍용차는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 쌍용차가 사우디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민 건 현재 이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아니라 이제 반부패 혐의로 잡힌 왕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계약 주체가 이제 반역죄로 수감돼 버리니까 이제 이 사업은 당연히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약 체결을 이미 2019년에 했는데 이제 그간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서야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3년부터 다시금 진행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도 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가동이 된다고 보기에도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쌍용차는 이제 사우디 시장에서만 사업을 확장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옆 나라인 이란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티볼리가 엄청나게 선전을 하면서 이제 단일 국가로는 최대로 7,000대나 팔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수출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 그러니까 미국의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리셋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다시 논의하고 있는 핵 합의를 갑자기 파기를 하고 이제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재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자동차 산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란의 자동차를 수출입하거나 이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다 걸리면 해당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압류가 되고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과도 거래를 이제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티볼리의 선전을 필두로 이제 국내 그리고 이제 사우디랑 이란에서 다시금 명예 회복을 하려고 했던 쌍용차는 일단 이제 사우디 자동차 사업 진행 불투명과 또 이제 미국 제재에 따른 이란에서의 자동차 판매 금지로 인해서 이제 양쪽 날개가 모두 꺾이면서 다시금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이제 대주주였던 이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 악재가 이제 끊임없이 연달아서 계속 터지는 건데, 그럼 이제 마힌드라는 갑자기 왜 쌍용차를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걸까요? 일단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차가 안 팔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주된 이유는 여기 하이라이트 친 것처럼 이제 마힌드라가 미국의 이제 포드의 인도 공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앞으로 마힌드라는 인도에서 포드 자동차를 개발하고 판매도 할 건데 이제 그 차종은 심지어 이제 SUV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용차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렉스턴이랑 이제 차종이 겹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마힌드라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쌍용차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 포드와 협업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 그만이고 이제 굳이 사우디랑 이란에서 미끄러진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그다지 브랜드 경쟁력이 없는 쌍용차에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쌍용차는 뭐 법정 관리도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회계감사 거절로 인해서 상폐 요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올해 4월 14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 부여도 받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디슨 모터스, 또 케이퍼 모터스, 뭐 박석정 컴퍼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수 의향을 밝히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운데서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가장 적극적이었죠. 물론 이제 입찰 금액만 놓고 보면 두 번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밀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 나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인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인수에 성공을 하면 체어맨에다가, 그러니까 쌍용차 체어맨에다가 전기차 기술도 접목할 거라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에디슨 모터스를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고 유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약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뭐 GM이나 폭스바겐 모두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쌍용차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때 전기차도 생산을 하고 매출을 올린다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쌍용차가 당장 갚아야 되는 현금이 7천억 원인데 또 사내는 이 돈을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거를 에디슨 모터스가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한들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제대로 뭘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에디슨 모터스와 인수 진행이 어그러졌지만 이런 가운데 최근 쌍용차는 이제 추후에 인수하는 측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만한 이슈가 하나 더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평택 공장 안에 이 금속 노조 사무실이 이제 재오픈된 건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노조가 다시 이제 재오픈한 이유를 들어보면 추후에 이제 어딘가에 인수가 이제 될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 지난 과거처럼 당하지 말자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노조들을 안고 갈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우디 왕실에서 벌어진 왕권 다툼이 이 쌍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